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알고파 TV의 김성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혁명이란 말을 쓸 때는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있어야지 혁명이란 말을 쓰는데 요새는 해마다 그리고 달마다 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혁명의 시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5G 통신시대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꽃이 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규제들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꽃이 개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숙박 공유라든지 차량 공유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신기술, 특별히 IT 기술과 접목해서 발전돼야 되는데 이러한 규제들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규제를 잘 혁파해서 타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가 많았던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그러한 규제들 때문에 발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강대국들은 개방성이 높고 포용성이 높아서 이러한 것이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규제가 많고 개방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회들은 결국 발전에 뒤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차량 공유와 관련돼서 차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에 성과를 올리게 했는지 혹은 발전의 조회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는 1860년경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18세기 말 1760년대, 70년대에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제1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기관을 이용한 전기차가 발명이 되고 이것이 현장에 나왔을 때 마차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인 마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자기들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전기차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의회에 로비를 하고 의회에서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붉은 깃발법은 새로 만들어진 전기차가 도시 밖에서는 6.4km, 도심 내에서는 3.2km로 밖에 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고 그리고 조수가 차량이 달릴 때 55m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흘려서 차가 빨리 달리는 것을 속도를 늦추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기차는 마차와 같은 수준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개념상으로 볼 때 건강한 남자들이 1시간에 4km 내지 5km를 걷습니다. 마차는 말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달리죠. 대충 한 2배로 달린다고 하면은 한 8km에서 10km로 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 나온 전기차를 6.4km, 시내에서는 3.2km로 제약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마차보다
때로는 건강한 남자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전기차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규제가 영국에서 30년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0년간 규제가 유지되면서 과연 영국의 전기차 산업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발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 부분 도태되고, 반면에 신대륙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1896년에 포드가 40km 시속을 갖는 자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 드디어 1908년에는 72km를 달릴 수 있는 포드 T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연간 40,000대를 생산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장에서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도입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 포드의 T모델 자동차를 만들므로써 북미 대륙에서 자동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이 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가 늘어나고 사고가 많아지게 되자 미국 정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넣기 시작한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50마일, 즉 우리 속도로 80km 이상을 달리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고속에서의 차량 품질보다는 그 속도 제한에 맞춰서 차를 만들고 그리고 주로 차의 외관을 이리저리 꾸미는 그러한 연구개발에만 치중하게 되어서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1870년부터 비스마르크 수상이 독일의 중화공업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영국에 뒤졌던 독일의 산업을 일으키면서 벤츠라든지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여러가지 전쟁 부채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당시의 실업률이 40%, 실업자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14,000km의 아우토반을 건설하는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폭스바겐에서 개발하는 소형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국민들이 봉급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획기적으로 혁신되고 새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는 아우토반에서의 속도를 초기에 무제한으로 했던 것을 자꾸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는 제2차 세계대전과 73년도 오일 쇼크 때 외에는 거의 제약이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정부의 제재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제약이 속도 제약이 가해지게 되면은 회사들이 그동안에 속도를 제약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 R&D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 제한이 가해지게 되면은 미국처럼 고속에서 좋은 성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개발에 게을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의 이러한 속도 규제에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직까지도 30%의 하이웨이 외에 지역에서는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서 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독일의 벤츠, BMW 이러한 차종들이 세계에서 가장 고급차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차는 독일 차이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타는 차들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개발하는 차들로 업계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공유 경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사이에 우버는 그 기업 가치가 미국 자동차, GM 등 3사의 기업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BMW, 벤츠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동안 앙숙이던 벤츠와 BMW도 같이 손을 잡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산업은 최근에 급격히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지 않는 기업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특별히 차량 공유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이런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거리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바이오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혁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정확하게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